처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방하는 것입니다. 부부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예방하는 가장 지름길은 결혼을 잘해야 돼요. 결혼을. 네? 결혼을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골라서 잘해야지 결혼 잘못해놓으면 일생 후회하게 돼요. 양복 잘못 맞추면 3년 후회하고 결혼 잘못하면 일생 후회하게 되는데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첫째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첫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뭐 그냥 학교를 어디 나왔다 하더라 결혼하자 이래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환경이 비슷해야 됩니다. 비슷한 환경. 비슷한 환경. 소시오 이카노미라 그러는데 소시오 이카노미 레벨. 어떤 사람들은 막 결혼을 잘 시켜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무리하게 시키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많은데 어떤 내가 가정부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는 타렌트를 좀 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재벌집에 결혼을 했어. 타렌트인데 했는데 뭐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혼한 가정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비슷한 사람들이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 더 지적할 수 있는 건 될 수 있도록 자기보다 조금 못한 점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생 대우받고 좋아요. 조금 못한다 싶은 사람을 고르면 편합니다. 자기보다 낫다 싶은 사람한테 결혼하면 좀 피곤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비슷한 사람끼리 해가지고 뭘 만들어가는 과정이 좋습니다. 처음에 전혀 없는 데서 시작하더라도 차차 냄비도 사고 만들어가는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결혼할 적에는 그냥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심사숙고. 아주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잘 따져보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심사숙고해야지. 이걸 경솔하게 그냥 좋다 이래가지고 결혼해 놓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안 될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심사숙고하고 조금 겪어보고 사람은 좀 겪어봐야 돼요. 겪어봐야 처음에 뭐 막 만나고 이럴 때는 다 좋은 듯이 해도 나중에 보면 본색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자기한테 영 맞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결혼을 잘한다는 것은 성격이 맞아야 돼요. 성격이 비슷하거나 맞아야 됩니다. 캐릭터. 그래서 캐릭터, 콤패티빌리티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줘. 성격, 조화, 캐릭터, 콤패티빌리티.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 결혼해야 돼요. 성격이 정반대로 결혼하면은 항상 맞춰져 옵니다. 예를 들면 히스테리 성격이라는 거는 막 남한테 보이는 거 좋아하고 자랑하고 돈도 없으면서 좋은 물건을 살려 하고 히스테리 성격이고 또 정반대는 강박 성격이에요. 강박 성격은 뭐든지 꼼꼼하고 일정 가지고도 발발 떨고 따지고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히스테리 성격하고 강박 성격이 만나면 아주 늘 싸우다가 피곤하게 살다가 결국 남자가 암에 걸리거나 여자가 자살하거나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을 예방하는 좋은 결혼이 되려면 결혼할 적에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각오. 단단히 각오를 해야 돼요. 그냥 뭐 남들이 하니까 결혼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또 서로 좋으니까 뭐 좋은 일만 올 것이다. 결혼해도 안 돼요.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 최악의 경우도 같이 서로
이 말을 맞대고 살아갈 것이다. 최악의 경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이 논의해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요즘 내가 한 20년 전부터 보니까 우리나라 결혼식을 가보는데 특히 주례 같은 걸 내가 서봐요. 여간에 주례를 안 쓰려 하지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자기네 가정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 서둘러는 사람이 많았는데 30년 전부터 주례는 서기 시작했지. 했는데 왜 이제 요새 대체들 안 쓰려 하냐 하면 30년 전인가 주례를 섰는데 가정부분에서 보니까 5년 후에 이혼하러 왔어 그 사람들.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함부로 서서는 안 되겠구나. 안 서요. 안 서는데 이런 최악의 각오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식에 가보면 요새 이런 각오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전부 다 신랑이나 신부도 엄숙함이 없어요. 엄숙함이 없고 없어. 그럼 모두 막 히히 웃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농담 삼아 그 행동하고 뭐 이래가지고는 또 툭하고만 헤어질 뿌리고 막 이런 그래서 나는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오가 그래서 내가 제의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오늘날의 결혼식에는 상당한 종교적 의식보다 더 엄한 그런 각오를 다짐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 없이 해놓으면은 결과적으로 얼마 안 있어서 조금만 괴로움 그만 헤어지자 이때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혼관에 있다고 나는 봅니다. 결혼관. 이게 누차례가 얘기했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환상적 기대를 합니다. 환상적 기대. 내가 뭐 결혼만 하면 팔자가 바뀔 기다. 결혼만 하면 이제 또 편안하게 밥을 먹을 기다. 빨래도 내가 안 해도 될 기다. 환상적 기대를 하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또 그걸 하면 내가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대개 이 기대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뭐냐? 쾌락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래 봐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결혼만 하면 좋은 일이 닥쳐올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태어나서 자라나고 가문을 이어가고 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결혼하고 나면 자기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결혼하고 나면 남편의 권리, 여자의 권리 주장하는 게 결혼이 아니고 내가 할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 대개 결혼한 사람은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물론 받아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랑 주기가 결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랑 주기가 결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결혼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이런 각오로 하면은 대부분의 부부 갈등을 막을 수가 난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일생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갈등이 생겼을 적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역시 이 결혼의 안정이라든가 또 사랑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도록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항상
결혼 가정이 안정되고 또 사랑을 할 수 있고 행복한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나온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아까 나왔는데 커뮤니케이션, 대화 이게 또 중요하다. 대화. 근데 대화도 우리가 말만 하면 다 대화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말만 하는 게 대화가 아닙니다. 절대 그 대화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대화가 중요한데 예, 대화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그래요. more talking, 말을 많이 서로가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말 안 하는 데 비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아무리 피곤하거나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서로 대화를 자꾸 하면은 오해가 안 생기게 돼요. 오해가 없습니다. 그 저 사람이 말 안 하는 게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자꾸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꼬이니까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화에 우리가 할 것은 오픈니스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오픈니스가 뭡니까? 열려진 마음이요. 열린 마음, 열린 대화가 중요합니다. 열리는 대화. 예, 그래 뭐 닫힌 대화는 뭐냐 하면 서로 꽁 하고 말도 안 하고 또 삐뚤어진 소리나 하는 게 아니라 개방하는, 터놓고 말하는 거죠. 터놓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터놓고 말하고 서로가. 예, 속에 뭘 감춰놓고는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을 열고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오픈리스를 하려면 열린 대화를 하려면 항상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내가 이 점은 참 미안하다. 잘못을 시인하는 마음이 없이 저만 잘했다 하면 오픈리스가 안 됩니다. 나는 다 잘했고 너는 다 못했다. 이래 되면은 그거는 열린 대화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잘못되는 대화가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가 상대방의 느낌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느낌에 대해서 민감할 것입니다. 이 sensitivity to feeling이라고 하는데 sensitivity to feeling,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부 간에도 상대가 지금 머리가 아픈지 배가 고픈지 이걸 잘 헤아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힐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자면 회사 생활에도 중요합니다. 회사 생활에서. 그 상대방의 기분을 읽는 것, 또 부부 간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야지 그걸 자기 소리만 꽥꽥 하고 있다가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일단 중요하다고. 갈등 극복의 방법으로서는 공동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공동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같이 더불어 논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논의. 우리 문제는 뭐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합시다. 더불어 논의하는 게 중요하고 또 더불어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더불어 풀어갈 그런 목표를 잡아야 돼요. 풀어갈 목표를 잡아야 돼요.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 하자고.
여러분 왜 당신은 밤낮 넣나? 예를 들어서 에? 나는 기다리다가 미치겠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적에 또 놀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런 문제를 잡고는 그 논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서로가 이런 걸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공동의 문제점 중에는 얘기 기르기도 있습니다. 얘기를 어떻게 아이들을 어떻게 비어링하고 리어링 하나 한번 따라해줘. 비어링 리어링 둘 다 기르는다는 말이 되는데 예? 그렇죠? 리어링이나 리어링이나 같이 아이들을 기른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병이 안 걸리도록 잘 기르는 것도 되고 어떻게 또 교육을 잘 시키느냐 이것도 됩니다. 비어링과 리어링 한번 따져. 비어링 리어링 교육적인 것은 리어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하는 건 리어링. 그래서 비어링과 리어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부부간의 상의돼요. 예를 들면 아들놈이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온다. 공부도 안 한다. 이럴 적에 부부가 돈 때문에 망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럴 적에 서로 니 탓이다 막 또 그릇이 날아가고 이러면 집안은 망하는 거죠. 이런 적에는 이 문제를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 치료입니다. 두 사람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쪽에 맨날 걸음만 날아가고 싸움을 해도 끝이 없고 맨날 만났다 하면 또 싸우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해놓고 또 그러고 이제 이런 경우 이럴 때는 전문가의 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메리지 카플 테라피라고 카플 테라피 부부간에 어떤 문제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치료받는다 하면 막 내가 미쳤나 이러고 훌쩍 뛰는 사람이 많은데 서양은 안 그래요. 3분 이상 부부가 싸우면 반드시 정신과의사를 찾아가서 왜 싸우게 되나 그걸 찾는 이런 걸 하고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두 사람이 싸우는 경우에 정신병리를 봐야 됩니다. 정신병리가 어떤가. 두 사람의 정신구조가 어떤가. 다시 말하자면 마음의 상처는 없었던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왜 자신감이 없는가. 왜 상대를 미워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진단을 먼저 받아야 돼요. 진단을 자세히 무의식을 받고 진단을 또 그 사람이 나르시시즘이 있는 사람은 원래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만 제일이라고 남은 무시하고 떡이 하나 생겨도 자기 입에만 넣고 남은 안 먹이고 나르시시즘 이런 건 없는가. 이런 걸 먼저 정신병리에 대한 진단을 전문가한테 받고 두 번째는 물론 전문의가 그래 하겠습니다만은 통찰을 얻어야 돼요. 통찰.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요. 통찰을 얻어야 돼요. 부부간에 싸우는 사람은 대개 내가 잘못했다 그럽니까? 상대가 잘못했다 그럽니까? 예? 대개 상대가 잘못했다 그래요. 나도 가정법원에 40년간 퇴근했어. 했는데 첫날 남편을 만나보면 이 얘기를 다 들어보거든. 부인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이 묘사가 돼.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또 여자를 오라 해가지고 남편 나가 있으라고. 그러면 남편이 아주 천하의 죽일 놈이라. 그럼 내가 쭉 경험한 겁니다.
서로가 나쁘다 한다. 그러나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무엇이 나쁜가, 자기의 책임이 뭔가를 묻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 자기가 왜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그건 또 자기가 어째서 액팅 아웃을 했는가. 액팅 아웃. 이런 자기의 문제점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제일 좋은 게 집단치료입니다. 집단치료. 이거는 개인적으로 인터뷰도 좋으나 그런 커플들을 가령 7쌍이면 7쌍 같으면 7쌍은 몇이지요? 14명 하고 의사하고 또 심리학자라든가 해서 집단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남의 이해 들으면 아하 나도 저랬구나 이렇게 됩니다.